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을 맡은 최앵간입니다. 네, 전일 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골스비 연은 총재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전일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화요일에는 코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시장이 불안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오늘 포트폴리오 내 종목이 왜 이러지라고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 속 잘 돌아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만나보겠습니다.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복귀해보면 기존 주도주들과의 결이 다른 종목들에서 좀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코스닥 지수 모두 동반해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하는 등의 흐름들은 아니고요. 또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 시장도 곧바로 하락세가 멈추면서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진정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했고 테슬라 모터스의 호재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의 반등이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수가 나타났는데 일단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강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순매수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동반 반등세를 기록을 한 것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호재가 많았던 금융주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지수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역시 시장에서는 호재가 좀 많았던 그런 장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그동안 단기적으로 오르고 굉장히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은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아직까지는 위기보다는 기회 관점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좀 변동성이 예정되는 장에서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세밀한 그런 전략을 좀 세워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 2,8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계속해서 상승의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어제 급락세를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다만 시장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많이 낮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시장 자체가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측면이겠고 하반기 역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또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최근에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라든가 음식용 관련주라든가 전력기기 관련주라든가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라든가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군들의 조정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경계를 좀 하시기 바라고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좀 살아났었죠. 소외주들 중에 저평가를 했고 그리고 단기적인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군들로 관심이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외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삼성전자라든가 조선주 같은 일부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살아있고 또 은행주 같은 이런 기업 밸류와 관련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장기간 동안 소외됐던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 미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아직 상승룸이 충분히 열려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해주는 대형주 위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제시해 주신 Q사인 종목들 정말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은행주들 중에 어제 말씀드렸던 KB금융지주하고 은행주를 같이 한번 잠깐 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동반의 강세를 기록했었죠. KB금융지주도 강세를 기록했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가 강세를 기록했다가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윗골이 달고 마감이 됐습니다만 KB금융지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좀 더 보강되고 좀 더 강화된 그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은행주들이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가는 1차 상승에 따른 충분한 기간 조정을 보이고 2단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고점 매물을 받고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장주격인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출렁출렁 거리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셔도 무리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 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약하지만 역시 뒤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 저가 매수는 역시 조정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저가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조선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중에 하나오션은 약간의 이제 횡보 장세 속에서 또 한 번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하나오션도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현재 주가는 약간은 눌리고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선주들이 재상승세를 보일 때 주가 상승세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 전략과 더불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 반대세가 좀 더 강화될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으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면요. 역시 이제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답답하게 8만 원 초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혼조 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약간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수가 강하게 살아있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서서히 움직일 때가 거의 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말 2분기 실적, 예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상태고요. 여전히 디램 가격 강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들은 살아있는 만큼, 만약에 엔비디아로의 퀄테스트 통과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직전 고점 85,000원 선을 넘어서 최소 9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 유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밸류 관련 종목들은 추가 상승 기대감 있고요. 하나오션과 삼성전자 보유하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내일장 주목하고 계시는 관심 종목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이제 소외되고 못 올랐던 종목 중에서 삼성 SDI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나서 약간 더 흘러내리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습니다만, 자, 오늘은 이제 4.2% 상승세가 연출되면서 36만 6,5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고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 바닥 시그널들이 상당히 강도롭게 나오고 있죠.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포스코 퓨처 같은 대표적인 셀 업체들, 그리고 양극재 관련주들 주가가 바닥 신호가 상당폭 많이 나고 있고, 삼성 SDI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주가에서 주가가 하락세가 멈추고 있는 만큼 바닥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2차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오히려 매물이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2차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테슬라 모터스의 대규모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컨센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이런 호재성 재료가 2번, 3번씩 나오게 되면 2차전지들의 반등 탄력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3분기 이후에 2차전지 업황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이 오히려 2차전지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을 단행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2차전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역시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 업종 대표주로 보셔도 될 것 같죠. 일단 2차전지 주가가 바닥 가능성,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인도 증가세, 이런 것들이 호재고요. 현재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지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가 접근 전략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오늘 종가에서 조금 내려서 36만 6천 원은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올라가게 되면 반등이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는 42만 원, 손절가 34만 원 제시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발의 훈풍으로 2차 전지 섹터 정말 흐름 좋았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돋보였었습니다. 내일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의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